이번 시간에는 목회의 장이 좁아져서 갈 곳 잃은 신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임 목회지를 찾아야 하는 신학생 두 분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3학년으로 진급 예정인 박주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4분의 2학기를 다니고 있는 임지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현재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교회에서 파트 사역자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전사님은? 네, 저는 6년차 교육전도사로 유초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는 교회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자연 배움터를 열고 있는데요.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의 어린이들이 자연을 만나고 창조 세계의 소중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취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주위에서 들어보면 청년 취업이 아주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도 힘들지만 사실은 전도사님들이 사역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주위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취업이 힘든 상황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생들도 사역지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신학생들의 경우에는 늘 사역지를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까지도 여성 목사 한 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성 리더십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 분위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부목회자로의 자리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 가는 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일 뿐더러 잘하고 있던 사역지에서도 나와야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많이 듣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박전사님. 네, 파트 사역자까지는 원하는 사역지를 그래도 잘 구해서 갈 수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요. 선배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진짜 경쟁은 목사 한 수를 받고 이후부터가 진짜 사역지를 찾는데 경쟁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저에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저도 그러한 현실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졸업을 하고도 목회에 장이 없어서 또 학교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두 분 주변에도 좀 볼 수 있죠? 그냥 제 주변만 놓고 보더라도 네. 이번에 신대원 이제 목회학 과정 이후에 이제 일반 석사 과정에 지원하는 지인들이 좀 체감적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가 이제 MDB 과정,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경쟁력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학 정원을 이제 내리고 그렇게 경쟁률을 유지하고서 좀 어느 정도 풀을 유지하는 그런 단계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느꼈을 때 목회학 MDB 과정은 어느 정도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유지가 된 게 사실은 경쟁률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MDB 과정 이후에 THM 과정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현실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서 사역지를 잘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학교의 울타리에 다시 자신을 맡기는 거는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예, 그런 현실 같습니다. 네. 임준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신학이라는 전공의 특성 때문에 신학을 전공한 이후에 교회 사역이 아닌 다른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한 주위의 친구들을 볼 때 다른 직장과 다른 전공을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다시 신학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회지를 찾기가 이렇게 힘든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교회의 교세가 줄어서 신학생들이 사역지를 구하는 게 어렵다라고만 놓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교수님들이 이제 요즘 아이들이 사역지, 전임 사역지 나가는 게 힘들어 한다라는 이런 고민을 이제 외부 사역에서 말씀을 하시면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은 또
장신대나 이런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은 지방으로 또 잘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또 그런 아쉬움을 네네. 또 이렇게 표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조금 단순히 교세가 줄었다고 단순히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임전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교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역지를 찾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계속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데요. 그러면 신학을 하려는 동생들이 찾아오면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 네. 저의 경우에는 미자립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정말로 이 길을 가고 싶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제 신학교를 선택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그냥 단순히 큰 교회를 보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혹시 다른 꿈이 있다면은 그곳으로 가기를 적극 권해주기도 아이고, 하고요. 네. 네, 그렇게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박 전사님은요? 저도 좀 많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편인데요. 정말로 그 친구한테 많이 고민을 해보라고 항상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활하는 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너는 좋겠다. 이제 주말만 일을 하고 주중에는 그냥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중이 더 바쁘거든요. 그렇죠. 주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네. 이제 주중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이제 잘 얘기를 해주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도를 그렇게 유지하고 싶으면 청년부 생활을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가끔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온 두 분도 나중에 졸업 후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졸업 이후에 기독교 환경운동가로서의 네.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환경 쪽으로 전문적으로 2, 3년 정도 공부를 좀 더 한 후에 목사 안수 과정을 밟아서 네, 기독교에서 어떻게 환경운동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길을 네.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박 전사님 어떠세요? 사실 학부생 때는 그냥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생각이 짧았다고 해야 될지라고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당연히 교회에 나가서 이제 네. 사역을 하는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이제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조금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과연 이것을 계속해도 될까라는 고민들도 계속 맞물리게 되고요. 졸업 이후에 무엇을 할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 막연하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공부터 학부 때부터 전공이 신학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역지의 그런 울타리를 넘어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고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들은 결국에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그런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목회자로서는 평범할 수는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박 전사님은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정식 목회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목회하시는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떤 얘기를 좀 하시던가요? 뭐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만나뵌 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해보면 다 한결같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몇십 년 목회를 하신 분들도 나도 당장 내일 이거를 그만둘까 이런 고민들도 한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고 네. 그러다가도 이제 교인한테도 상처를 받잖아요. 목사도 어쨌든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다가도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기쁜 마음이 들면 또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제 힘을 얻고 또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계속 그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목회자로 성장하고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한 가지 좀 궁금한데요.
주변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밖에 개척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개척을 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목회에 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개척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전사님 주변에 그 개척을 한 선배들의 어떤 고충을 좀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선배들의 그런 고충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거는 없는데요. 네. 수업 시간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식으로 개척을 하면 그 개척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선교를 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래서 본인께서도 이제 개척을 이제 부목사님을 시키려고 이제 생각을 해두고 이제 교인들도 같이 이렇게 파송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개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신다라고 솔직하게 네. 말씀을 해주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개척을 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조금 개척교회가 네.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자립교회로 넘어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뭐 통계조사 많이 해보지만 네. 쉽지 않은 현실을 잘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 사회 요즘 그 갑질이 아주 이슈가 되고 크게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갑질 문화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실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 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주변에서 의뢰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선배나 동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언제 가장 서러운지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가장 가까운 동기 한 명이 있었는데 네. 아, 네.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정말로 의뢰 그런 대우를 받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네. 이제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1년을 어쨌든 간에 교회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에서 이제 사역이 정리된 다음에는 단기 선교로 이제 아이고.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위치에서의 차이는 있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렇죠. 것은 동일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같이 고생하는 사실 그런 입장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수록 같이 좀 더 이렇게 격려해주고 좀 서로가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고 사역을 한다면 서로가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직 목회에 대한 것인데요. 임든 도사님은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주위를 볼 때도 이중직 목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수 있는 사역지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 교회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요. 그리고 교회 재정적인 후원만을 받으면서 이제 사역하기에는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에서 주위 친구들을 볼 때 이제 기술을 이제 새로 배운다던가 공방을 차릴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함께 익혀서 목회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네. 이제 저의 경우에도 목회를 하면서 원예 치료사로 그리고 환경교육 전문가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좋은데요. 네. 박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이중직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중직의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직 목회라는 게 저는 사실 어디까지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끝으로 목회지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신학생들을 대표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네. 사역지를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는 하지만 네. 예수님께서는 항상 소외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셨는데요.
정작 정말 이런 복음이 필요한 자리는 늘 빈자리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 복음의 빈자리가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학생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귀한 말씀이네요. 박 전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실 사역이라는 게 제가 최근에 좀 어떤 어른을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익숙하지 않은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사역지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에게 익숙한 환경의 교회들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갖고 찾아뵈서 이렇게 조언을 구했었는데 너가 익숙한 환경으로만 계속해서 길을 가고 그런 울타리로만 너가 계속 담을 쌓다 보면은 너의 목회 환경은 딱 그 정도에서 끝나게 될 거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신학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좀 더 용기를 내고 그래도 다시 뭐 이렇게 아닌 것 같으면 돌아오고 자기한테 편한 길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예 안 가보고 가는 거랑 그냥 익숙한 거를 가는 거랑은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용기를 내고 익숙하지 않은 길로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빚이 쌓여 부담되고 풀타임 목회 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현재 사례비로는 생계 유지도 힘들고 그래서 다른 직업 구하는 졸업생들이 많고 이것이 바로 지금 신학생들의 현주소입니다. 현실과 소명의 괴리가 큰 신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